늙음이랑 죽음이란 테마는 사실 잘 얘기를 안 하죠. 병원에 가보셨죠?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제일 구석진 곳, 그리고 쓰레기 처리하는데 의료 그 폐기물들 처리하는 근처에 주로 있어요. 간혹 가다 요새 와서는 한두 개가 지하에 있지 않고 지상으로 올라온 경우는 있지만 대개. 오늘 태어난 수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태어난 건 엄청나게 축하를 받고 있고 죽어가는 거는 몇 명이서. 심지어 그런 사람도 많이 봐요. 상갓집에 왜 애를 데려가냐. 그래가지고 외로운 자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길게 보면 아시잖아요. 오늘 태어난 만큼 오늘 죽고 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졌으니 아마 오늘로만 따져도 오늘 돌아가신 사람들이 오늘 태어난 사람보다 많을 거예요. 이게 나이 순인가요? 빨리 죽을 순서인가요? 빨리 죽을 순서인가요? 그러네. 너 진짜 제가 먼저 갈게요. 감사합니다. 전 진짜 늙음은 저 어릴 때 리차드 기어를 보면서 희끗희끗한 머리가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제 머리가 하얘지는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이제 늙어가네. 약간 뿌듯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속에 요 근래에 백내장이 오고 자꾸 목 디스크가 오고 자꾸 이제 어디가 아파요. 제가 머리가 하얗고 외모적인 것만 늙은 거에 대한 공경을 했지 자꾸 아프다 보니 죽을 때 길게 아파서 돈을 많이 쓰고 죽으면 안 될 텐데 그냥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좀 합니다. 솔직히 죽음에 대해서. 우리나라 착한 남자들의 하나의 전형이시죠. 자기 아픈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온당치 않다. 예. 이 돈이 애기들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예. 자기 죽음이라는 것을 저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성숙한 거예요. 지금 거의 뭐 저 정도면 거의 스님이시죠. 거의 스님이시죠. 예? 저는 늙음의 좀 안 좋은 점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되게 변화하기 싫어하신다. 그런 안 좋은 특징이 머릿속에 있었는데요. 문득문득 제 안에 어른들의 나쁜 점이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나도 변화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안 될 거야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그렇지 않게 늙을 수 있을까? 죽음은 어때요? 죽음이요? 죽음은 생각 별로 안 하시죠, 젊으셔서. 죽음은 사실 네 아직은 막 와닿지는 않아요 많이.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육아가. 그래서 작년과 다르게 체력도 좀 떨어지고 눈가 주름도 좀 진해지는 것 같고 아, 내가 점점 늙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장인 어르신하고 영상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아버님 오늘따라 이제 흰머리가 좀 많으시네요라고 했더니 내가 늙어야 손주 지수가 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나이 듦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은 저 늙음부터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본주의 아시죠? 특히 산업자본. 산업자본이란 게 뭐냐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신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망가져가지고 사질 않아요, 지금은. 이전에는 낫 있죠, 낫. 낫 있으면 낫을 언제 바꿀 것 같아? 사용 못하면 바꿨잖아. 예. 지금은 예를 들어 옷은 언제 바꿨어요, 옛날에는? 못 입게 되면 바꿨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옷이 몇 개나 있죠, 집에. 신발도 몇 개나 있죠. 신상품이니까 사는 거예요. 산업자본의 핵심이 뭐냐면 그래서 모던한 사회다라는 모던이라는 말이 모데르나라는 라틴어는 새롭다라는 소리야. 새로움이 이제 존중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아주 특이한 일이야. 한 번도 마르지도 않았던 호수가 말랐어. 농사도 짓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른 찾아가잖아요. 어른. 촌장들이 짝짝짝짝 가면 어른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허리 이렇게 구부러진 어른 있잖아요. 이렇게 말도 못 알아들으면. 그래서 거기 족장이 딱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마을에 이장 같은 사람이. 어르신, 지금 마을에 우환이 있어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 1, 20년 동안 물이 완전히 말랐어요. 그러면 그 어르신이 이런다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마을에 제일 예쁜 여자아이를 뒤쪽 산 동굴에 있는 곰한테 던져줬더니 비가 왔다. 그러고서 봤죠? 예. 왜요? 제일 많이 겪었던 사람이야.
변하지 않아요. 아이가 딱 태어나면 나이 들어서 성장하고 결혼하고 그 할아버지처럼 죽어. 그러면 그 주기를 제일 많이 겪은 게 어르신들이야. 순환이에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60번 겪었던 사람과 20번 겪었던 사람 중에 누가 더 지혜로워요? 60번. 왜냐면 예외도 다 겪었으니까. 그때 어른들이 존경받아요.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문제는 뭐냐면 어른들이 존경을 못 받아. 왜냐면 주 타켓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걸 좋아하는. 여기 저 나이 드신 분들 있죠? 전자제품 사보셨지? 전체 설명서를 다 보실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거는 젊은 것들만 가능해요. 우리는 간략 설명서를 봐. 보는 것 자체가 귀찮아요. 어디 여행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이 소리가 똑같아. 왜냐하면 우리 세팅을 못해요. 그래서 내전한 줄 알아.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 돌아가신 아버님이 제일 힘들었었던 게 뭐냐면 할아버지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둑을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컴퓨터에 게임이 있었어요. 게임. 그래서 가르쳐 드려서 사이트에서 제 이름으로 다 등록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아이디예요. 요거 쳐세요. 그래서 아이디도 저장해 놓고 이랬는데 아버님이 안 하세요. 못 하시더라고. 더블 클릭이 안 되셔. 더블 클릭은요 축복받은 능력이야. 이거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 이거 안 돼요. 이걸 연습을 많이 시켜야 돼. 더블 클릭. 그리고 나중엔 되셨어요. 되셔가지고 이제 사이트에 가서 하고 바둑 프로그램은 이렇게 지면은 자기 등급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컴퓨터를 끄고 도망가시고 상대방 아저씨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 제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매너 없이 그런 인간이 어딨냐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 아버님한테 연락하지. 도망가지 좀 마. 저희 아버님이 컴퓨터를 못할까? 따라가기가 힘든데 제품을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구매력이 제일 좋은 게 젊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학원에 애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연애 프로들이 밤으로 가. 예능 프로가 뭐가 중요해요? 예능 프로 앞뒤에 있는 CF들이 더 중요하지. 아침에 할머니들이 보는 그 프로 있잖아요. 아침 프로. 네. 새벽 6시, 7시. 거기 제품들 보신 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보는 거는 이렇게 청소기 선전을 하잖아요. 네. 청소기 가지고 뭐 잘 빨린다 이런 거 아니잖아. 행복한 얼굴로. 이것만 살면 사랑받은 부인이 될 것 같아. 근데 아침 프로는 뭔지 아세요? 어른들의 세계는 청소기로 볼링공을 들어요. 흡입해서. 이리야사 어른들은. 근데 돌아보면 그렇잖아. 왜 볼링공을 청소기로 들어? 그냥 들지. 처음에 이 옷 좋다 저 옷 좋다 해서 패션 뭐 저 연예인이 이거 입고 하니까 아 멋있다 막 이래서 막 사들이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오지. 속았다. 어떨 때는 미니스커트, 어떨 때는 긴 거. 5년 지나면 다시 미니스커트로 돌아와. 색깔도 바뀌는 거 알죠?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겪으면 이런 거야. 그래, 이 옷으로 11년 뒤면 요거 새롭다. 많이 겪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다 새로운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물건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가소비를 안 하셔. 이게 의미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중은 뭐냐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간다고. 어차피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니까. 약간 이제 늙었을 때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젊은 분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직이죠. 그러니까 기회를 젊은 세대들한테 줘야 돼요. 내가 잘하리라는 편견을 버려라. 나 못해.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아는 척하는 거잖아. 예? 자기는 할 수 있는 척.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 많이 배우는 사람은 이제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많이 배워도. 난 그거 몰라. 이건 네가 좀 해줘. 왜냐면 충분히 있죠. 도와줄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다 아는 척처럼 그런 거 뭐 할래 해 지가. 뭐 이런 거나 못하면서. 자기한테 정직하게. 모든 인간관계에서 소망스러운 관계를 맺으려면 아는 척.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이제 봤었던 제일 슬픈 얘기가 뭐였냐면 아버지가 심장병이 있었어요. 아들은 이제 바깥에 돈을 벌고 아버지는 이제 옛 고향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심장병의 느낌이 오면 그 약만 먹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우리 그런 게 꽤 있어요. 어른들한테. 천식 같은 거 있잖아. 천식은요 30분 안에 어떤 약 입에만 뿌리고 이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30분 넘어가면 호흡이 안 돼서 돌아가신다고 사실. 그런 것처럼 먹기만 하면 풀리나 봐.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야, 심장마비로. 아들이 이상하죠. 갑자기 이제 경황 중이라 상은 지내놓고 아버님 돌아가신 집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야. 약은 어디로 갔지? 아무래도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봤지. 그랬더니 포석이라고 그러죠, 포석. 이렇게 저 잔디 있는데 이렇게 돌 올려놓는 거. 네. 저쪽에 보니까 포석이 하나가 이렇게 들려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열어봤더니 거기 약병이 있어. 아버지가 그걸로 포석으로 깨시려고 그랬어. 왜 깨시었을까? 거기 병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 눌러서 돌리세요. 글을 못 읽으시는 분이야. 어른들이 이 세계와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그런 느낌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늙음이라는 게 무능력하고 못하고 이런 사람으로 규정이 된다고. 근데 까먹지 마요. 저도요, 처음에 스마트폰 나오고 옛날에 PC 나오고 이랬을 때 있잖아요. 저 젊었었다고. 그때 잘했었어. 여러분들은요, 쓰기 편하게 PC라든가 스마트폰에 보면 OS 체계가 갖춰졌죠. 클릭만 하면 되지.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짰던 세대라고. 근데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윈도우 화면이도 무슨 화면이 그냥 뜨고 편하게 클릭하면 되잖아.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와서만 늙음이라는 게 쓸모없는 사람,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 뭐든지 다 자식한테 물어봐야 되는 사람, 귀찮은 사람이 된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 있어요, 분명히. 이거 어떻게 해? 그럴 때 여러분이 너무 쉽게 그러죠. 엄마 이거 이렇게 엄마 보고 만지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해서 주잖아요. 구박하면서. 그럴 때 어머니가 느낌이 어때? 이런 젠장을 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버거덕거리는 거야. 사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물건을 사줘도 그냥 가지고만 계시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돼. 늙으면 짐이 된다. 애들한테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왜 그거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니까 못하죠.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신다고. 보라님도 나중에 그거 느낄 거야. 본인이 못 쫓아가겠다.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야, 마음은 우리 고등학교 때랑 똑같은데 벌써 우리가 이제 30이 넘었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집에 와서 엄마한테 애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야, 나도 마음은 20대인데 지금 엄마가 돼 있고 할머니가 돼 있고 이렇게 막 이제 몸도 아프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화장품 파는 업체에서 만든 메커니즘인데 거울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의 기준은 20대의 얼굴이야. 네. 그 20대의 얼굴에 비춰봤을 때 40대의 얼굴은 하자가 있고 부재하고 결여돼 있어. 그걸 메꾸려고 그런다고.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이렇다. 근데 어머니가 건강해지면 이런 거야.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환갑. 환갑이잖아. 네, 아유 60 먹은 이 얼굴이 그대로 사랑스러워 보여야 돼. 아이고 재밌다. 나이 드니 이렇게 머리가 생겼네라. 젊은 시절 흉내 내려고 수술하고 머리에다가 염색하고 이거랑은 달라요. 보라님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 엄마 지금 너무 예뻐. 이렇게 60답게 예쁜 게 어딨어. 왜냐하면 어머님의 지금 나이가 지금 현재란 말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자꾸 20대를 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부정이 되잖아. 그럼 그거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의료업체, 다이어트 업체, 귀금속 업체. 어느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여인네가 나이가 들어가면 귀금속이 많아진다. 자기의 젊었던 부분을 반짝이로 집어넣으려고. 간혹가다 그런 분 맞죠? 이렇게 현란하게. 백도 막 샤넬인데 몸에는 안 어울리셔. 근데 그게 다 카바를 하는 거야. 그럴 때 어머니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린 얘기해야 돼. 엄마 너무 예뻐. 엄마 머릿속에는 20대 그것만 있어? 10대도 있었고 50도 있고 60도 있고 엄마 70도 있는 거야.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70대시면 더 슬퍼하지서. 자기를 부정해. 60에 할 거를 하셔야 되잖아. 근데 거울을 보면서 하자가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머님이 내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이렇다 그럴 때 엄마 와 이 주름 근사하다. 나도 나이 들면 이런 주름이 생길까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제 제자 중에 제일 감명 깊었던 제자가 이러더라고요. 강의장에서 다른 강의장 가려고 KTX 타러 가는데 픽업을 해줬어.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60 먹은 여자의 맨 얼굴 보셨어요? 이거예요. 화장도 안 하셨어.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화장했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건 안 부끄러운 거예요. 아, 근사하다. 그분을 간혹 보고 싶어요. 또 보면 그럴 거야. 더 나이 드셨으니까 4, 5년 전이니까 선생님 65세 된 여자의 맨 얼굴 보셨어요? 아유, 어제 본 내 얼굴도 좋고 오늘 본 내 얼굴도 좋네. 아, 10년 지나서 내 얼굴 보면 얼마나 예쁠까? 아, 나이 드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 나이 드는 건 저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 네. 엄마 진짜 너무 예쁘다. 나도 그런 나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예쁠 수 있을까?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영화 보셨나요? 최근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컴퓨터로 들어가서 실업수당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시는 거야. 그래서 찾아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해주면 되잖아. 아, 해주면 안 된대. 그 컴퓨터를 배워서 하래.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벽에다 써요. 나는 다니엘 블레이크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나 다니엘 블레이크예요. 거기 봐도 자본주의 발달한 영국에서 한 할아버지가 어떤지 300년 전만 해도 나이 들었다라는 건 최고의 지혜였어. 그런데 3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된 거냐면 신제품을 쓸 수 있는 게 젊은 사람이야. 신제품이 나왔다라는 건 무슨 소린지 알죠? 내가 가진 것들이 낡았다라는 거야. 이 시대이기 때문에 늙어간다라는 게 저주받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고. 자, 그런데 그럴까라는 거죠. 기계 제품과 관련돼선 그러할지라도 여러분이 큰 인생사가 겪었을 때 그때가 오면 아버님, 어머님이 얼마나 강렬한 사람인지 그때 아실 거예요. 나 같으면 미치고 팔짝 뛸 일인데 얘야 진정해라.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때가 올 거야. 그 영역도 또 있어. 그거 알 때쯤 되면 또 그 자식도 늙었다. 스마트폰 잘 못 맞을 때. 얼마나 부모님들이 위대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떠나보냈잖아. 여러분들은 죽음을 몇 분이나 보내봤어.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러분보다 수십 배 더 많이 보냈다고. 더 많은 상처를 겪었고 전쟁 못 겪었잖아요. 전쟁이 어떤 건지도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배울 수 있지. 얘들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전쟁은 승자도 없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사실 그런 어른들만 제대로 계시면 저 같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사실. 제가 어쩌면 그 역할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 할아버지들, 그 할머니들, 돌아가셨던 분들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것 같다.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 늙은 사람들 손을 잡을 것. 기계 제품이나 이런 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만질지라도 그래서 서로 교환했으면 좋겠어. 내가 새로운 제품을, 새로운 약병을 그분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분들한테는 삶의 지혜를 배우는 식으로. 그리하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되냐면 늙음이 결코 부패의 느낌은 아닌 거야. 무능의 느낌은 아니게 될 거예요.